이 지문 터는 거는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테마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초점 같은 걸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초점을 잡아볼게, 얘들아. 자, 지금 좀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잖아.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절대 시간 부족이야, 그러면. 어차피 소화도 못해, 토해요. 자, 그럼 봐. 제일 중요한 거 주제고, 당연히 기억, 니은, 밑줄까지 쳐놨으면 얘가 개 중요해서 밑줄을 쳐놓은 거고, 기억, 니은을 물어보는 거야. 자, 한마디로 얘는 어떤 정보인지 분류하고 처리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거든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역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역법 지문은 어렵게도 재해석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얘를 벼르고 있었어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 주제는 역법이다. 근데 봐라. 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더 큰 해법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잖아. 자, 그리고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요즘 유튜브에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번씩 링크를 드리거나 할 텐데,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으셔. 자,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관측 가능한 우주가 460억 광년이니까 그 안에서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가장 타당하다고, 가장 확률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걸 교과에서 쉽고, 문제는 제가 지금도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해보거나 하면요, 지식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능력을 측정하시는 느낌이야. 그거는 딱 학력고사라고 해서 정보 접근이 불가능했던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본인의 세대. 93학년도까지. 근데 인터넷 등장과 함께 정보 접근이 말도 안 되게 빨라졌고 쉬워졌고, AI 덕분에 확률적 통계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요, 활용 능력, 처리 능력, 가치 판단 능력이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현관펜을 딱 박을 수 있어야 돼. 그럼 현관펜을 박는 기준, 기억, 니은도 있겠지만 이로써 같은 지시어 같은 거 보시라고요. 됐지? 그래서 10일이 소멸되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레고리력을 시행을 했겠죠. 그러면 새로운 뭔가를 시행했다는 건요, 그 전에 썼었던 율리우스력이 문제였으니까 그레고리력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그레고리력을 써서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자, 춘분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춘분이 어떤 의미인지 보셔야 되는데, 1단락, 2단락 이어지는 주제의 흐름이 있으면 꼭 잡으라 그랬고, 그게 바로 뭐야? 부활절이야, 얘들아. 부활절이야. 봐. 그리고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뜨는 첫 번째 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 볼 때 문제를 만들었고, 그걸 해결하라는 게 명령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져서, 여러분 그럼 봐봐. 부활절은 종교적 의식이죠. 그래. 역법을 왜 바꾼 거야? 종교적 의식 때문에 바꾼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종교가 중세 때 워낙 득세를 해서 우리가 근대 현대로 오면서 자꾸 종교를 부정하고, 그 맥락 중에 하나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지평자표기에 고정했는데 설명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근대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현대적 관점으로 5차원 6차원 존재면 지평자표기에 고정할 수 있어.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다, 얘들아. 자, 1000년 전에는 과연 청동설의 증거가 관측이 더 많이 됐을까? 지동설의 증거가 더 관측이 많이 됐을까요? 이해되셔? 자, 봐봐. 여러분이 지금 땅에 발을 밟고 하늘을 보세요. 천체가 움직이고 있어? 땅이 움직이고 있어? 천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1000년 전까지는요, 당연히 뭐였냐면 천동설이었던 거야, 관측 데이터들이. 그런데 이걸 누가 깼어? 갈릴레오가 어떻게 깼니? 목성을 관측하는데, 자, 그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형 이상학에 따라서 지구를 중심에 꽂아놓고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을 돌아야 돼. 그런데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그때는 4개만 발견이 됐어. 근데 지금은 30몇 개인가 그래. 이해되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 관측 데이터는 계속 누적되면서 추가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그 시절에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고, 그 시절에는 지도성이 무실당하는, 즉 중세적 과학, 근대적 과학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뭐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얘를 하라고 한 것이고, 자, 하나 더 얘기한다. 종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자, 우리 민주주의 종교예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주의 때문에
엉망진창된 일들이 꽤나 많아. 이쯤 얘기할게. 감히 민주주의를 욕해? 거의 이제 북조선에서 돼지를 욕한 거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봐봐. 민주주의를 욕한다? 저 새끼 이렇게 되는 것부터가 벌써 종교라니까. 아니 민주주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냐? 안 되니 혹시? 얘들아 민주주의 때문에 다 자기 목소리 내니까 지금 아시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시겠지만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빵건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폐해 아니야? 야 북한이어서 봐. 법이 지금 0개 만들어졌겠니? 계속 만들어지고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종교라는 거는 전에 몇 번 얘기했죠. 구체적인 실체는 없으나 추상적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종교고 이 시절의 종교는 사회 질서였어. 자 이런 게 있어. 국제정세적으로 과연 김정은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왠 줄 알아? 김정은이 없어져 봐. 그럼 일단 중국은 난리가 나. 왜? 북한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 거 아니야. 마찬가지 문제로 지금 중동 개판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미국이 걔를 제거했거든. 이렇게 개판되면서 지금 엉망진창 개판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냐. 독재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악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요. 국제정세에서는. 내 얘기가 아니야.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마찬가지야. 그 시절에 사람들이 믿고 사는 질서가 있는데 이게 더 좋은 대안으로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처럼 더 좋은 대안으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없이 야 틀렸네? 꺼져 이래버리면 누가 질서를 만들 거고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시 이제 좁힐게. 결국 정리하면 뭐니? 율리우스력이 부정확해서 그 시절에 부활절이라는 종교적으로 제일 중요한 행사를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레고리력으로 해결해라. 끝이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중간에 계산하는 거 들어가지. 잘 들어. 이 계산은요. 계산은 필요하면 처리해. 왜? 내용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려. 자 흐름만 잡아. 3단락. 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릴리우스가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잘 봐라. 그 시절 최첨단 과학을 쓰지 않았어요. 이유는 일반인들이 어려워할 게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야. 그래서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항성년이야. 항성년은 그림으로 설명해 놨어. 자, 항성하고 지구가 일직선에 있어. 항성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라고 그 시절 관측 데이터로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축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직선이 될 때를 1년으로 보려고 했던 거야.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즉 관측치의 정확성 이것보다 중요했던 거는 실용성이야. 그럼 실용성을 생각하니까 뭐가 괜찮았던 거야? 회기년이 더 괜찮았던 거야. 물론 관측지는 문제가 있으나. 하지만 실용성에 부합해서 회기년을 쓴 거고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야? 회기년이 더 항성년이 더 길어. 오차가 있어. 자 그런데 그 시절에는 관측 데이터가 불분명했으니 논란이 있었겠지만 논란은 모르겠고 지금의 AI가 하듯이 통계 데이터를 돌려서 그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채택을 했고 여기 나온 계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요하면 하시라고. 이해됐어? 답이 다 나와 이제. 답이 다 나온다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고를 젓다봅시다. 여기로 정돈하자 얘들아. 생각을 정돈하자. 1단락의 주제는 뭐였어? 역법이야. 자 그럼 역법에 먼저 제한된 건 뭐냐면 그레고리력이야. 자 그레고리력은 왜 발생을 했냐?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문제? 부활절이 부정확해. 지금 명시적이진 않지만 부활절이 부정확하다. 그 시절에 종교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러면 종교라는 건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그렇게 흔들려 버리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가 더 나은 거야? 차라리 10일이 없어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이야. 그래서 10일을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 거야? 그레고리력을 채택을 한 거죠. 자 그럼 봐. 부활절이 부정확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실은? 니은 율리우스력이 옛날 거였고 율리우스력이 약간 오차가 더 컸기 때문이야. 됐니? 그래서 뭘 해결한 거야? 율리우스력의 오차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한 거야.
역시 윤리수력의 오차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윤리수력의 오차 때문에 생긴 뭐라고? 부활절의 부정확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그걸 해결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 해결한 인물이 닐리우스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 지문이에요. 부활절이 부정확한 게 문제야. 부활절이 부정확한 게 문제야. 그럼 봐봐. 부활절이 개 중요한 거야. 그럼 부활절에 대한 정의를 적일 바탕으로 써볼게. 뭐였어? 춘분 이후. 첫 보름달 이후 일요일이야.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래서 닐리우스는 먼저 뭐 했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 잡기 전에 가학적 정확성보다는 실용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실용으로 갔고 그 실용의 결과 어떻게 됐다고?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 회기년과 항성년이요. 자, 당연히 항성년이 더 길었고 회기년은 불정확할 수 있었겠으나 어쨌든 실용적 이유 때문에 채택이 됐고, 자, 이제 마지막 5단락. 그 회기년에 부정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다? 논쟁에 참여하고 규명하기보다는 뭐로 갔다? 그냥 통계치로 선택을 했다야. 그래서 이 지문은 종합 예술적인 지문이에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지문이야. 첫 번째는 뭐냐? 철학이 과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왜? 자, 조선시대 왜 해부를 못했어? 머리카락 자르려고 했더니 목 자르려고 했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부를 해? 근데 해부를 했기 때문에 근현대로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과학 기술 발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니까. 자, 철학은요 폭넓어.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 그랬고 얘는 당연히 신학 같은 종교학도 관련이 돼. 그런데 얘들아, 이 종교라는 거 결국에는 사상체계야. 즉 정리하면 이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린 이렇게 역사를 정치다,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나눠서 배우는데 이걸 전부 다 아우르는 것들을 우리는 철학 안에도 포함시킬 수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 시대적, 그 상황적 환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철학적 문제가 과학적 문제를 만들었다, 또는 특히 종교적 문제가 과학과 관련이 된 이런 측면을 다루고 있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이 철학을 뭘 다루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차차 이제 저랑 같이 정리해 보실 거고, 됐냐 여기서? 자, 두 번째는 뭐냐? 과학을 함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과학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항상 봉착하는 문제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도 암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야. 암 데이터가 충분하면 암을 정복했겠지. 그러니까 아직도 과학은요,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의 구조야. AI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냥 데이터를 계속 돌려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맞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좀 알고 계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확한 건 이거다. 부활점만 정확하게 때려잡아서 이 주변에 관련된 정보만 잡아도 답은 쉽게 나온다야. 자, 구조도 다 그리셨으면 바로 답 볼게요. 자, 봐. 1번 선지는 1단락의 도입부 내용이죠. 10일 오차 문제보다 10일 갑자기 없어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10일 오차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뭐였어? 부활절 문제야. 그래서 조금씩 아니고 바로 바꿨죠. 두 번째, 과학계 반대가 아니라 과학계에서의 논란이도 있었지만은, 맞지? 그리고 또 두 번째, 과학계 반대는 있지도 않았고 강제됐다기보다는 뭐라고? 종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구조 처리해 보시면 아웃이 다 보이실 거고, 세 번째는 그래, 교회라는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법개혁안. 정답 3번. 그래, 교회의 요구가 뭔데? 종교적 문제가 뭔데? 그게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부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봐! 정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셨다고. 이해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 정답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부활절이라는 주제, 가장 중요한 정보와 관련지어서 정답이 설계가 됐다야.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 여러분이 왜 많이 틀리냐면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낚아놨어. 어떻게 낚아놨냐? 자, 여러분 얘도 여기다 바로 표를 아니다.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표를 바로 그리실 건데 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음력을 뭐라고 한다고? 태음, 태양력이라고 한다고 배우셨죠?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천체의 움직임을 반영을 해. 그런데 여기 천체는 뭐니? 태양이죠. 그래서 양력이라고 하나 봐. 여기 천체는 뭐야? 달이야. 그러니까 양과 음이죠. 달은. 그래서 음력이라고 하나 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음력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태양, 즉 태양의 절기까지도 여기도 마찬가지 태양의 절기가 중요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천체인 달을 기준으로 당연히 가지만 모두 추가하다 실용적인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태양의 절기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끝이야 이걸로. 선생님 계산은 안 하나요? 답 다 나와. 저 따라오세요. 계산하면 오히려 이 문제 꼬여. 자, 그럼 봐. 부활절 정할 때 아까 뭐라 그랬니? 춘분 후, 첫 보름달 후, 일요일이지. 그럼 봐. 보름달이라는 달의 모양 고려했지. 음력도 달의 모양 고려하지. 두 번째, 둘의 공통점은 천체운행, 동양은 달, 서양은 태양 고려하지. 여기서 낚은 거야. 봐. 부활절 정할 때 음력과 같게 달의 모양 고려했네? 동서양 모두 천체운행 고려했네? 그 천체는 달이 들어가겠네? 3번도 괜찮겠네. 그래서 애들이 틀려. 이해됐니? 서양의 태양력은 돌아오는 주기가 달과 관련이 없다니까. 누가 관련이 있어? 보름달과 관련이 있는 건 부활절이 관련이 있지. 부활절이. 보름달과 관련이 있는 것은 뭐라고? 부활절이 관련이 있는 거지 역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봐봐.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오류를 만들어버린 거 어떡해? 부활절 음력처럼 달의 모양 고려했어? 그러네. 서양의 역법도 천체 달의 모양 고려했겠네? 그래 보름달 돌아오는 주기 고려했겠지? 애들은 우수수 털렸어. 정답 3번 끝이라니까. 이해됐니? 이 함정을 회피하시려면 간단한 거야. 저 따라와. 이거 하나 그리면 됐잖아. 양력은 서양에 썼던 양력은 뭐만 다뤘어? 태양만 다루고 있다니까. 부활절 정확히 잡아. 부활절이 보름달을 따졌지. 이해됐니? 그래서 자꾸 그리라는 거야. 지금 해고 친구들 몇 명 있는데 해고는 독서 서술형이 존나게 변별력이잖아. 이거잖아 그냥. 이거 그냥 쓰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이 풀이 과정을 쓰셔야 정확해지는 거야. 해고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잘 들어. 지금 고2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하셔야 혹시라도 서술형 기억. 저 따라오실게요. 서술형이 대비가 된다고. 알겠니? 자, 계속해서 본다. 34번.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문학은요, 그래도 다들 비비면서 올라오는데 독서에서 이미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고1, 2 내신을 이제 6년차 하고 있어. 원래 수능 강사였다가 수능은 당연히 하지만. 그런데 내신에서 애들이 성적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가 2번 있는데 중3 11월부터 고1 3월까지 한번 확 올라주고요. 두 번째가 고2 때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 학교들 고2 때 독서 내신이 들어오는데 독서를 못해요.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면 알아. 독서에서 다 깨져나가. 그래서 막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원점수 50점, 60점 했던 애들이 2학기 때 갑자기 90점 되어 있어. 내가 그런 거 한둘 본 게 아니야. 자, 계속 간다. 여러분 이것도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비교대조 차이점은 뭐야? 니은이 부정확해서 기억으로 갔지. 맞지? 니은이 상대적으로 부정확이야. 상대적으로 정확이에요. 2번이잖아. 계산할 이유가 없어. 계산시킨 문제가 아니야. 얘는. 주제 정확히 잡으라니까. 정보관계 잡으라고. 주제 잡고 정보관계 잡으라고.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왔다고.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마지막 이제 유추 문제인데 유추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번 적었지만
비슷한 것을 근거로 추론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태양에 비슷한 건 뭐냐? 회전축이야. 그래서 식당의 중심이야, 얘는. 식당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는 두 명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철수였냐? 안철수냐? 철수냐? 철수 맞아? 철수. 두 번째는 식탁이었죠. 지구가 철수인지 식탁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야? 항성은 외부에 고정돼 있으니까 폭포야, 얘들아.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선지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선지를 봤더니 항성년과 회기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왔는데 끝났네. 더 긴 애가 항성년이야. 60초가 항성년이야, 그러면. 57초가 회기년이야. 답 나왔어. 항성년 더 길어? 60초야. 다가 항성년이야. 60초야. 회기년 몇 초야? 57초야. 정답은 둘 중 하나인데 철수는 그나마 항성의 가능성이 없으니 5번 끝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아, 이 풀이 과정을 따라오셨어야 되고, 자, 저는 일단 해고 친구들도 같이 듣고 있어 얘기할 건데, 얘네들이 1학년 때부터 독서 내신에 나오는데 서술형 나오는 게 나는 그게 맞아. 왜? 그래야 애들이 풀이 과정을 써, 독서에서. 그런데 독서고 문학이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은 답만 찾으려고 그래, 애들이. 근데 이 풀이 과정 없으면 답은 안 나오는 거야, 원래. 부정확해.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복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고2 2학기 내신 대비하는 친구도 두말할 필요 없다. 끝.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라이트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영상 끊었다 갑니다.